추석이 다가오는 9월의 어느 날 72세 박정의 어르신은 새벽 5시부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호박전, 동그랑땡,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하나하나 손수 만든 음식들이 냉장고를 가득 메워갔다. 여보, 지호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야지. 정혜는 당면을 뜨거운 물에 불리며 남편 이병기에게 말했다. 74세인 병기 어르신도 오늘만큼은 부엌 일을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 애가 벌써 7살이네. 작년 추석에 왔을 때보다 또 얼마나 컸을까? 병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혜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다. 손자 지호의 모습을 떠올리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벌써 7년, 지호가 태어난 지도 어느새 7년이 되어갔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다. 준호한테 전화해서 몇 시에 오는지 물어볼까? 정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아직 이르지 않나? 좀 더 기다려보자. 병기가 말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조급해져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정혜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무정하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평일도 아닌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정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일이 있나 보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병기가 아내를 달랬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도 연락은 없었다. 정혜는 반찬을 플라스틱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다. 각각의 반찬마다 라벨지를 붙이고 보관법까지 적어 놓았다. 지호가 좋아할 만한 과일들도 예쁘게 포장했다. 그냥 가보자. 깜짝 선물로 좋아할 거야. 정혜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오후 3시 두 부부는 무거운 반찬 보따리와 과일 상자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 길이었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것은 4시가 넘어서였다. 15층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정혜의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지호야, 할머니 할아버지 왔어. 정혜가 초인종을 누르며 밝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집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분명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기다렸다. 5분, 10분.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해보자. 병기가 말했다. 정혜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며느리 지혜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집에 있는 게 분명한데? 정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1시간을 더 기다려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두 부부는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하철 안에서 정혜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병기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내가 너무 간절했나? 너무 서러웠나? 정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혜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허탈함이 더욱 커졌다. 왜 우리한테는 이럴까? 뭘 잘못한 걸까? 정혜가 병기에게 물었다. 병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아내를 꼭 안아주며 함께 슬퍼할 뿐이었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명절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느낌이었다. 강서구에 사는 많은 동년배 어르신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시태그 제2장 언제부터 멀어졌을까? 정혜는 창가에 앉아 지난 7년을 떠올렸다. 아들이 결혼 발표를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다. 엄마,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혜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의 준호는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가. 정혜도 덩달아 기뻤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처음 며느리 지혜를 만났을 때의 기억도 떠올랐다. 단정하고 예쁜 외모의 말도 정중하게 잘했다.
정혜는 마음에 들어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잘 치렀다. 정혜와 병기는 아들 부부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다. 전세금도 지원해주고 혼수도 넉넉히 준비해줬다. 둘이서 천천히 적응해 가면 돼. 우리는 언제든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정혜가 아들에게 말했었다. 처음 1년 정도는 괜찮았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러 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명절 방문이 줄어들었다. 지혜가 몸이 안 좋아서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핑계가 하나둘 늘어갔다. 그러더니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정혜가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해도 지금 외출 중이에요. 키즈카페에 있어요. 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특히 지호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아이가 어려서 외출하기 힘들어요. 감기 옮을까봐 걱정돼요. 손자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정혜가 우연히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지혜가 큰 가방을 들고 아이와 함께 나오는 것을 봤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해 보니 지혜가 친정에 가 있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주일 넘게 친정에서 지내고 온다고 했다. 친정에는 그렇게 자주 오래 가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럴까? 정혜의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정혜가 감기에 걸려 며칠 누워 있을 때였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약국에서 감기약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지혜가 친정에 가 있어서 아이를 봐야 해서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왔다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 며느님께서 어제 친정댁에서 오셨더라고요. 아드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시는 걸 봤는데요. 정혜는 어리둥절했다. 분명히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집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아들은 거짓말을 한 걸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혜는 점점 위축됐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너무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혜가 병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저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보고 싶어 할 뿐인데. 병기도 답답해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져만 갔다. 집 비밀번호까지 바뀌어서 응급 상황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됐다. 혹시 모르니까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될까? 응급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잖니?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보안 때문에 자주 바꾸고 있어요. 라는 답만 돌아왔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혜가 며느리 집에 들어가 본 것은 지호 100일 때 딱 한 번뿐이었다. 그마저도 친정 어머니와 친척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어색하게 잠깐 있다가 나온 것이었다. 정혜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됐다. 내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나? 내가 너무 간섭하려고 했나? 내가 시어머니로서 부족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시어머니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져야 하는 걸까? 왜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걸까? 정혜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시태그 제3장 녹음에 담긴 충격. 그로부터 며칠 후 정혜에게는 일생일대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전화 한 통이었다. 정혜가 아들에게 보험 가입에 대해 상담하려고 전화를 건 것이었다. 준호야, 엄마가 보험 하나 들려고 하는데 내가 수익자가 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아, 그런 거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다. 하지만 정혜는 몰랐다. 자신의 휴대폰에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다는 것을.
몇 달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이후 병기가 혹시 모르니까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자고 제안했었다. 정혜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었다. 그런데 그날 밤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처음엔 삭제하려고 했지만 문득 궁금해서 들어보기로 했다. 처음 몇 분간은 자신과 아들의 평범한 대화였다. 그런데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들이 전화를 완전히 끊지 않은 상태에서 며느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혜는 처음엔 무심코 듣고 있었다. 그런데 곧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됐다. 또 엄마야? 지긋지긋해. 맨날 전화하고. 정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보험까지 들어준다는데 그냥 받아두자.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이번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명절 때 또 오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진짜 귀찮아 죽겠어. 그냥 없는 척하자. 어차피 뭐라 할 수도 없잖아. 맞아. 우리가 왜 효도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엄마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알아서 살겠지.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하자. 그런데 집이랑 차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올라서 지금이 기회인데. 조급해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넘어올 거야. 그래도 좀 불쌍하게 보이면 더 많이 도와줄 거 아니야? 가끔은 연락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하긴 그래야지. 너무 냉정하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정혜는 손이 덜덜 떨렸다. 휴대폰을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녹음 파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서 문제야. 그냥 보내지 마. 자꾸 보내면 정들어. 그러게. 우리가 키우는 건데 왜 남이 간섭해? 맞아. 교육 방침도 다르고 괜히 애 버릇만 망쳐.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자 지호는 분명히 자신들을 좋아했는데 그런 아이의 마음조차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은 계속됐다. 스위스 여행 언제 가지? 벌써 예약금 넣었는데? 이번 달 말에 가자. 엄마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하고. 좋아. 오랜만에 둘이서 제대로 놀아보자. 정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의 차가운 대답들, 며느리의 회피하는 태도들,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핑계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을까? 정혜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토록 자식같이 여겼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정혜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병기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남편도 이런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혜는 병기를 깨웠다. 여보, 이것 좀 들어봐. 정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병기도 녹음을 듣고 나서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을 뿐이었다. 이 자식들이 정말로. 병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정혜가 울먹이며 물었다. 병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다려봐. 내가 생각이 있어. 그의 눈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해시태그 제사장 반전의 전략 한 번만 더. 병기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는 절대 내색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나는 더 이상 그 애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한 번만 더 참아봐.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야지. 병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병기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빠다. 네, 아버지. 웬일이세요? 이번에 부동산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너희 집으로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엄마도 지호 보고 싶어 하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 그런데 지혜가 지금 친정에 가 있어서. 언제 오는데? 이번 주말쯤. 그럼 주말에 갈게. 그리고 준호야. 네? 아빠가 너희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번에 집 처분하고 나서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우리 자식들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새 차도 사주고 싶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시켜주고 싶어. 아버지,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병기는 정혜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저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똑똑히 보자고. 그 주에 병기는 몇 가지 준비를 했다. 먼저 집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황을 알아봤다. 그리고 은행에도 들러 몇 가지를 확인했다. 한편 정혜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도 자신의 아들인데 이렇게 속이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녹음을 들었다고. 안 돼. 그럼 저들이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거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 해.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안부도 세심하게 물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조심하세요. 지혜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정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구나. 고마워, 지혜야. 지호는 잘 지내지? 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녹음에서는 아이를 만나게 하지 말자고 했으면서. 정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주말이 되었다. 정혜와 병기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다. 더 이상 순수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지호도 달려와 할머니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혜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아이는 정말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다. 지호야,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갈비찜도 해놨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혜도 감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 준호도 평소보다 훨씬 친근하게 굴었다. 아버지, 정말로 집 정리하실 거예요? 응, 이 나이에 큰 집이 뭐 필요해? 작은 데로 옮기고 너희들 도와주는 게 맞지. 준호와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도 팔아야지.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도 괜찮아. 그럼 혹시 그 돈으로 너희들 큰 집으로 이사시켜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싶어. 지호도 크고 있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두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준호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별거 아니야.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병기가 잠깐 말을 멈추고 정혜를 쳐다봤다.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해외여행도 한번 보내주고 싶었어. 너희들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갔잖아. 지혜가 깜짝 놀라며 준호를 쳐다봤다. 둘 다 스위스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 정말요? 저희는 괜찮은데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젊을 때 많이 다녀야지. 유럽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 유럽이요? 준호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그래, 아빠가 알아본 패키지가 있는데 꽤 괜찮더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2주 정도 코스야. 지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들이 최근에 스위스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저번에 스위스 갔을 때 찍은 사진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면 안 돼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준호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지호야, 그건. 지혜가 당황하며 아이를 말렸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엄마, 아빠랑 높은 산에서 찍었어요. 정혜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테호른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다. 명백히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 정말 예쁘네. 언제 다녀왔니? 정혜가 태연하게 물었다. 저번 달에요.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아, 그건. 지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병기가 먼저 말했다. 아, 그래? 벌써 다녀왔구나. 그럼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네? 병기의 태도는 여전히 온화했다. 하지만 정혜는 남편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날 오후 두 부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지호와 놀아주고 함께 저녁도 먹었다. 준호와 지혜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이야. 우리 자식들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정혜가 물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게?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병기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매일 연락을 했다.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심지어 지호도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했다. 할머니, 새 집으로 이사하면 저도 자주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럼 지호야. 할머니가 지호 방도 예쁘게 꾸며줄게. 정혜는 손자와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순수한 아이만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약속했던 날이 왔다. 병기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집으로 와달라고 했지? 네, 아버지. 지금 출발합니다. 지혜도 꼭 같이 와야 해. 둘 다 들어야 할 이야기야. 1시간 후 준호와 지혜가 지호와 함께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것을 보니 중요한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좋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정혜와 병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앉아라. 병기가 차분하게 말했다. 준호와 지혜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 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먼저 말해둘 게 있어. 병기가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 순간 준호와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병기는 정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가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또 엄마야? 지긋지긋해. 맨날 전화하고. 녹음이 흘러나오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보험까지 들어준다는데? 그냥 받아두자.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지혜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런데 명절 때 또 오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진짜 귀찮아 죽겠어.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다. 5분간의 긴 녹음이 끝날 때까지 방 안은 죽음같이 조용했다. 지호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병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볼까? 준호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 그건 뭐야? 죄송합니다. 지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다.